안녕하세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최종 모의고사 1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00개 문항의 문제를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비교적 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서는 좀 쉽게 풀리실 것 같은데요. 복습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들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꼭 모두가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용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 이랬는데요. 이거 문제 이미 풀어보셔서 다 아시죠? 답은 뭐죠? 네, 실마리 정보였습니다. 실마리 정보. 뭐랑 헷갈리실 수 있나요? 안전성 정보랑 혹시 헷갈리실 수 있죠? 근데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과 관련해서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된 자료, 유해 사례 정보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마리 정보랑 다르다는 거, 용어와 관련된 문제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학과를 졸업하고 20학점 이상 기술한 거. 이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죠.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한 사람. 이거는 맞죠. 이러한 과를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여기까지 맞는데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네, 화장품 책임관리자가 주는데 이거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앞부분은 맞지만 뒤는 틀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리을 이러한 과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면 네, 책임 판매 관리자 가능하죠. 그래서 디귿 미음에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할 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정부 주체에게 유출 시점과 경위 통지해야 되죠. 그죠? 유출 항목과 피해 최소화 방법을 통지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아주 처벌이 셉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를 신고해야 됩니다. 정보 유출 내용을 통지하고 이렇게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내용을 7일 이상 게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유기농 유래 원료 및 유기농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유기농 원료로 볼 것인가. 이거 이러한 거 다 맞고요. 답은 4번이죠. 왜 4번이죠? 이거는 앞부분 내용은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틀리죠? 화학적 공정이 아니라 물리적 공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은 유기농 원료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정이에요. 이렇게 한 단어 차이로 정답과 오답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보실 때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하시고 문제 풀이할 때 덜렁거리지 않게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사용상 제한이 없는 색소들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었죠? 적색 102호. 이거는 역류화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역류화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적색 2호, 102호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죠? 적색 104호. 이거는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을 뺀 나머지 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금속이온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거 뭐였죠? 금속 이온 봉쇄제입니다. 자, 금속이온 봉쇄제 원료 두 가지 있었죠. 이거는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기 쉬웠어요. DI, 소듐, EDTA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듐 시트레이트. 둘밖에 없으니까 이건 외우기 쉽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성분과 한도가 잘못된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벤조익액시드 산으로서 0.5%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소듐 아이오데이트 이거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5가 아니라 0.1%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디메틸 1,3 옥사졸리딘 0.05 살리실릭 애시드 이거는
0.5. 그 다음에 이 브로모, 이 나이트로 프로판 13디올은 0.1%.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염류의 예를 모두 고르라 했는데요. 염류와 에스터류 그 차이,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이름들을 외우시면 좋다 그랬죠. 일단 염류는 뭐 듐,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들,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에스터류는 칠 이런 것들로 끝나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거네요. 네. 그러면 클로라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놓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탈염 탈색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 자, 패치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1번에 나오는데 염색 1일 전 24시간 전이 아니라 48시간 전이었죠. 48시간 전이니까 1일 전이 아니라 2일 전이었습니다. 1번에 벌써 답이 나오네요. 답은 1번이죠. 네, 원료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은 건 나왔는데 1번 MDM 하이단토인 코토늄 15 헥세티딘, 이거 다 보존제죠. 일반적인 보존제 성분이고요. 살릭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메칠 아이소치아졸리논 벤질알코올, 이것도 보존제입니다. 파라벤, 글루타랄, 페그녹시에탄올, 이것도 대표적인 보존제 성분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소듐 라우레일 코시네이트, 이거 보존제죠. 근데 이 메칠 레조시놀 하면 이거는 연모제죠. 그 다음에 클로로부타놀, 이거는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모제가 갑자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네요. 5번에 나오는 성분들도 전부 다 보존제들입니다. 11번 문제도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죠.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품질 성적서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12번 문제는 영업 금지 항목들을 골라주는 겁니다. 영업 금지와 판매 금지, 이 두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거 외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영업 금지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판매 금지를 외우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이거는 영업 금지죠. 영업 금지. 그 다음에 코뿔소, 뭐 이 얘기 나오면 이거 영업 금지다. 이거는 쉽죠. 2번은. 그 다음에 3번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하면 이거는 판매 금지입니다. 영업 금지 아니고,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를 위해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했다. 이것도 이거 판매 금지죠. 판매 금지.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판매 금지 항목입니다. 판매 금지. 사용 기한이 위조, 변조한 화장품, 이거 영업 금지죠. 동물 실험, 이거 영업 금지입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을 뺀 나머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의 화장품을 골라주는 건데요. 가등급의 기준은 뭐였죠? 첫 번째,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거나, 그 다음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이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을 하면 그거의 가등급, 위해성 가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니트로사민, 대지폐 추출물, 그 다음에 4니트로소페놀, 그 다음에 천수국곡 추출물, 얘네들은 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 사용이 금지된 원료들이죠. 이것들을 사용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가등급입니다. 그러니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설명에 알맞은 거는 뭘까요? 일단 피부 자국이 적어 기초 화장품에 사용되고 어쩌고 저쩌고 광범위한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거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뭔지를 찾아주라는 얘기죠. 그죠?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가장 대표적인 거 소르비 어쩌고 들어가면 이게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라고 했죠. 그러니 뭐 다른 걸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거 소르비탄 라우레이트, 그 다음 폴리소르베이트 20이 있었고 또 세틸알코올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또 대화를 살펴보면서 알맞은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객은 어떻죠?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피부가 검해졌어요. 그랬더니 측정을 하고 났더니 얼굴에 색소 침착도가 30%가 높아졌고 각질도 많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길지만 키워드들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색소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각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백에 관련된 성분을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각질을 좀 줄여주는 성분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아하, 이거 각질의 가장이 탁월한 성분이죠. 그 다음에 레티놀은 주름 개선이죠. 콜라겐은 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야시나마이드 미백과 주름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듐 하이올레이트는 보습에 해당되는 문제죠. 성분이죠. 그러니까 기억, 리을. 이게 좋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와 관련된 문제예요. 공정관리란 제조 공정 중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해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 맞습니다. 예방적 활동.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해 정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활동. 틀리죠. 뭔가 비슷한 거 같지만 예방이잖아요.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관한 용어죠? 네, 이거는 정기 검 교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용어들입니다. 자, 이상적인 소독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거, 항균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죠. 다른 제품과 설비와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제적이며 사용 농도의 독성이 없어야 되죠. 뭐 미생물을 최소한 90% 아니죠. 99.9%입니다. 그래서 항균 99.9라고 대부분 사용이 써져 있는 걸 많이 보시죠. 소독제. 이것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5분 이내 짧은 처리에도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포르말데히드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0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나와야 되고 무류지의 경우에는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과 20 하니까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화장품 품질 책임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거, 불만 처리와 제품 회사에 관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전달이 아니라 이 일을 직접 해야 되죠. 네, 주관부서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리해야 될 사람이 바로 품질 책임자라는 거. 답은 1번에 바로 나오네요. 나머지 내용들도 다 품질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작업소의 시설 적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됐네요. 옳지 않은 것. 사용하는 세척제 등의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1% 이내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런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되죠. 1번에 벌써 답이 나왔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자,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일단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비읍은 맞겠습니다. 네, 원자재 공급자명 니은이겠죠. 수령일자 들어가야 됩니다.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시읒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네, 물의 품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틀린 것을 골라보죠.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 제조 시, 제조 설비 세척 시에는 정제수와 상수를 이용해야 된다는데, 여기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묶여 있잖아요. 두 가지가 묶여 있는데, 제조 시에는 정제수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화장품에는 정제수만 사용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네요. 물 공급 설비는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물 공급 설비는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살균 처리가 가능해야 되죠. 답은 2번이에요. 자, 미생물 검출 한도가 다른 거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눈 화장용 화장품은 총호기성 생효수가 500개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류는 1000개 이하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 화장용 화장품을 빼버리면 되겠죠. 네,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크림, 아이크럽, 리무버 이렇게 나오는데 뭐죠? 아이크림. 얘는 기타 화장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000개, 나머지는 500개입니다.
작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혼합 소분 전후에 사용한 설비에 대해 세척해야 되겠지요. 자, 손을 소독하고 세척하는 거 필요합니다. 작업 전 복장을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시정, 이것도 맞죠? 음식, 음료수 섭취 등 흡연 등은 제주구역 외 보관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보관구역이 아니라 분리구역. 네, 이런 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혼합소분 시 위생복과 위생모자, 필요시 일회용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유지관리 주의사항과 점거 항목을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더러움과 녹, 이건 뭐죠? 네, 이건 외관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 외부 표면, 이거는 청소죠, 이게 청소예요. 외관검사, 이상소음, 이취, 이런 것들은 외관검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연동수, 회전수, 이런 것들은 작동검사죠. 그 다음에 전압, 뭐 투과율, 이런 것들은 기능 측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폐기 신청서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써보도록 할게요. 제품 정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제조번호, 제조일자, 폐기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제품명, 뭘 폐기하는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제품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유통화장품 안전기준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그죠? 원료의 검출 허용 한도가 옳게 짝지어진 거. 수는 1 맞습니다. 이거 맞죠? 니켈은 뭐였죠? 눈화장용일 때 35, 색조 화장품은 30, 그 다음에 그 밖은 10 이하였습니다. 비소는 10 이하 맞죠? 안티모는 10 맞습니다. 프탈레이트류 이거는 총합으로서 100. 그 다음에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0.2, 무류지는 0.002% 이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는 2000, 무류지는 20이었습니다. 납 같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분말 제품은 50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 리을, 비읍 해서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맞춤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는 거예요. 맞춤 화장품 제도 시행 이전 화장품 분야는 생산자 중심으로 미리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했다. 맞는 얘기죠. 자, 맞춤 화장품은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특성 및 기호에 따라 즉석에서 제품을 혼합 소분화해 판매하는 대량 생산 아니죠. 소량이죠. 여기서 틀렸어요.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판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시설 등록이 없이도 개인의 피부 타입과 취향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에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거 아니죠. 뭐 제조업 시설 등록 없이 이런 표현을 옳지 않습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 범위 위생상 주의사항 소비자 안내 요령 판매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맞춤 화장품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자 맞춤 화장품이 도입됐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에서 답은 4번이요. 네, 시험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데요. 벌써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동물의 1회 투여했으니까 벌써 이게 단회 투여 독성 시험입니다. 그리고 LD 50 값을 산출해서 위험성을 예측한다. 이게 바로 단회 투여 독성 시험입니다. 그 시험 해설서들 잘 보시면서 시험법들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시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을 외우셔서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돼도 그렇고 주관식으로 출제돼도 그렇고 이 시험법을 쓰거나 아니면 시험법을 설명하고 그 시험법을 골라내는 그런 시험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들을 꼭 기억하시면 공부하기가 비교적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피부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호흡 기능 전체 호흡의 10%가 아니라 0.6에서 1%, 최대 1% 정도였어요. 합성 기능, 자외선을 흡수하여 비타민 E가 아니라 D였죠. 체온 조절, 그래서 피지선의 확정과 수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죠. 감각, 피지선이 아니라 뭐였죠? 이거는 모세혈관이었죠.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감각기관, 진피에 위치한 신경을 통해 반사작용을 함.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면역기능, 미생물 침입 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분비함.
아니죠.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오히려 보호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천연 보습인자 NMF의 구성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었죠? 자, 순서대로 이거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도록 합시다. 아미노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PCA가 있었고 젖산, 요소, 염소, 나트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네요. 콜레스테롤. 네, 화장품 부작용의 명칭과 특징 살펴보는 건데요. 소양감 뭐였죠? 네, 찌르고 따끔거리는 것 같은 통증. 이게 소양감이 아니라 이거는 자통입니다.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이 피부를 긁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소양감이죠. 소양감이 가려움증이에요. 그 다음에 은백색의 부스러기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인설입니다. 염증, 생체조직 방어 반응의 하나로 주로 세균에 의해 감염이 많으며 붉어지거나 고름이 맺히는 현상. 이게 염증 맞죠? 자결감은 이게 아니라 뭐죠?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인해서 빨갛게 변하는 거는 자결감이 아니라 홍반이었습니다. 열감이 아니라 홍반.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관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모든 관능평가는 소비자에 의해 진행된다. 아니죠.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도 행해집니다. 그러니 1번이 답이네요. 화장품 품질을 오감을 통해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 맞죠? 탁도, 변취, 분리, 점도, 경도, 증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의 관리하에 대조군, 위약 표준품 등과 비교하여 정량화될 수 있죠. 번들거린다, 윤기 있다, 투명감이 있다 이런 용어들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제품을 충전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충전기 타입 당연히 해야 되겠죠. 충전 담당자 이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전 용량 이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스티커 부착기의 경우 부착 위치, 그 다음에 포장기기의 포장 능력과 포장 가능 크기 이거 다 고려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춤 화장품의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데요. 판매 내역서에는 가격을 작성 보관해야 된다. 벌써 또 1번에서 틀린 게 나왔네요. 판매 내역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그 내용을 복습해 놓으시면 그러면 다시는 그 문제들을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푸실 수 있어요. 자, 판매 내역서 포함 내용 제조 번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일자와 판매량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기한 나오면 그 세트로 나오시면 돼요. 요것들이 들어가지 판매 가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나머지 이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자, 원료 규격서에 원칙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죠. 우리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X 이거 항목들 그 강의할 때도 읊어드렸었는데 동그라미 항목들 원칙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거 그것만 외우시라 그랬죠. 네. 그래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나왔는데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기준 다 원칙적으로 기재되는 것 동그라미 항목이었습니다. 원료의 기호는 세모였죠. 세모. 이거는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볼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는 성질. 폴리비닐 알코올. 자,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는 성질. 이게 피막 형서제였죠. 폴리비닐 알코올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를 외워놓으시면은 두 가지를 다 알면 좀 더 정확한 대답을 찾으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분산의 특징과 형태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분산지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 부분을 분산매라고 하고 액체 입체가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분산되어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분산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로 분산질이 분산매에 퍼져 있는 현상을 말하면서 액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는 유화,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는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분산질 분산매에 퍼져 있는 현상이에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 분산매는 분산질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 부분,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미세한 고체
입체 입자를 분산질 이렇게 알아두시고 질이 매 퍼져 있어야 그게 분산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설명들은 맞는 설명들이니까 이 설명들을 읽으면서 또 분산에 대한 분산의 특징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화장품 안정성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안정성 시험의 종류와 그 특징들 이미 수차례 공부를 해오셔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푸실 수 있죠. 장기 보존 시험에 관한 내용들, 뭐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이거에 관한 내용들 다 아실 텐데요. 여기서 답은 뭐죠? 네, 4번이죠. 가혹 시험은 온도 편차 극한의 조건에서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화장품 용기 적합성이 아니라 화장품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분해 과정, 분해 산물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화장품의 품질, 화장품의 안정이 어떤지 이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용기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소비자가 영유아 사용 화장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거죠?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죠. 알기 쉽게 아니라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용 화장품의 기준은 3세 미만이 아니라 3세 이하죠. 네, 3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영유아 사용 화장품을 표시 광고할 때 안전성 평가 자료를 생략이 아니라 첨부해야 되죠. 영유아용 로션 크림 오일 해당되고요. 영유아용 샴푸 린스도 포함됩니다. 이 영유아용 제품에 영유아가 들어가면 다 영유아용 제품에 포함된다는 거. 자, 영유아용 사용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게요. 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개인정보 항목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집 이용 목적, 보유 기간,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내용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거를 언제는 또 포함해야 되냐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때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그 제3자에 관한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 페이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게 그 과도기에는 또 시험에 평가가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포장재 두 가지 있었죠. PVC하고 폴리스틸렌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답은 이거와 이거죠.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화장품의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에탄올은 유기용매로 물에 녹지 않는 향료, 색소, 유기연료와 같은 무극성 물질을 녹인다. 맞습니다. 글리세린은 탄소수가 3개, OH를 3개 가지고 있는 삼가 알코올이며 이러면 맞습니다. 실록산은 실록산 결합. 나오면은 맞죠. 왁스류는 고급 지방산과 고급 1, 2가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터로 제품의 안정성이나 기능성 영향에 도움을 주며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고급 지방산은 ROH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RCOOH로 표시되고 탄소수가 몇 개였죠? 1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벌써 여기서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단 실제 식품과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외관과 여는 방법 등이 비슷해서 오히려 식품 같다 이러면 안 되겠죠. 식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섭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망고 색상, 망고와 색상이 같은 거 안 되겠죠. 모양, 색상 같으면 안 됩니다. 자, 단순히 뚜껑에 식품 상표를 사용한 거 이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떡과 색상 및 모양이 같으면 이것도 안 됩니다. 복숭아 모양의 케이스에 담긴 핸드크림. 이거는 그 모양이 식품 형태를 띄었지만
사용 방법이 다르고 섭취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유팩에 담겼어요. 그럼 이거는 우유처럼 뜯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디자인이 꿀병과 같은 용기에 담긴 노란색을 띤 앰플. 이것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와인병 모양의 립스틱. 와인병 모양이긴 하지만 립스틱이면 그 용기와 사이즈가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트통과 같은 용기에 담긴 마스크팩 이것도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또 고객에게 알맞는 화장품들을 추천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고객의 문제는 뭐죠? 탄력도가 떨어졌고 피부 색소 침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탄력과 관련된 좋은 성분과 그 다음에 미백과 관련된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알부틴, 콜라겐,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성분이 좋겠네요. 글리세린은 뭐죠? 보습,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는 진정, 세라마이드는 보습, 이런 거와 관련된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에 좋은 콜라겐과 미백에 좋은 알부틴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추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좋겠습니다. 자, 제모제의 개별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예요. 면도 직후에 사용하지 말 것. 이거는 타리움 탈색제였죠. 그 다음에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겐 사용하지 말 것. 이거는 외음부 세정제였습니다.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 것. 이거는 제모제 맞죠?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요성은 24시간 이후에 사용할 것. 이것도 제모제였습니다. 눈 또는 점막에 닿았을 경우 미지근물로 씻어내고 붕산수로 헹궈낼 것. 이거는 퍼머넌트 웨이브 또는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에 해당되는 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함량을 적절하게 연결한 걸 그랬네요. 아데노신 대표적인 주름 개선 성분이죠. 0.04. 답이 1번이네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사용한 도는 0.5%였습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2,500이었죠. 레티닐 팔미테이트 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톡실 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0.05에서 0.2%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게 되겠어요. 자, 화장품의 감시를 통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사전적 예방 관리 맞죠? 품질 검사라 수거 감시는 품질 감시라고도 하면 연간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정기 감시는 연 2회가 아니라 1회 행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수시 감시는 연중 시행돼야 되죠. 필요한 경우면 즉시 합니다. 품질 감시는 지속적으로 수거를 통한 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화장품의 취급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화장품의 출고는 기본이 선입선출이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은 바닥하고 닿으면 안 됩니다. 설정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되죠. 폐기 처리가 아니라.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자, 시험 중 제품 부적합품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한 곳이 아니라 분리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외선 차단 성분 중 최대 함량 한도가 다른 것 이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성분은 모른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아시면 바로 푸실 수 있어요. 디갈로일 트리올리에이트 이거는 5%였죠. 옥토크릴렌 이거 10%였습니다. 옥토 이게 들어가면 10%였죠. 벤조페논 3 이거 5%였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답이 2번이 나오죠.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 이것도 5%였고요. 부틸 메톡실 디벤조일 메탄 이것도 5%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티로신의 산화를 억제하는 성분을 골라주라는데요. 미백 기능성 성분들 중에서 얘네들이 피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작용하는 그림 있었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티로신이 산소를 만나서 그거를 억제하는 거. 그 성분 4가지 기억하시죠?
이 미백 기능성 성분 중에서 내 이름이 어려운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됐었어요. 에틸 아스코빌 에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거 뭐죠? 디귿하고 비읍이네요. 디귿하고 비읍.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번. 1번. 자, 향수의 부양률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거. 향수가 그럼 진하냐, 약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양률이 낮은 거는 그만큼 향이 약한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하죠? 샤워 코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드 코롱, 그 다음에 오드 뚜알레, 그 다음에 오드 퍼퓸, 퍼퓸. 그래서 퍼퓸이 제일 세고, 샤워 코롱이 제일 약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2번이겠네요. 거꾸로 부양률이 높은 것을 고르려면 여기서 퍼퓸서부터 샤워 코롱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소 위생을 위한 방서 대책. 곤충하고 쥐를 막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구멍에 틈이 없도록 하는 거 스커트 설치해야 되겠죠?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방할 수 있는 창문 만들면 안 됩니다. 실내압을 외부보다 낮게가 아니라 높게 해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청정도 등급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네요. 1번. 클린벤츠는 1등급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 맞죠. 20회 per hour 이상 또는 차압 관리로 공기순환 진행해야 되죠. 부유균 10개, 낙하균 20개. 와,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렸어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낙하균이 10개, 부유균이 20개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철저하고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원료 및 입구 내용물에 대한 처리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죠? 입고된 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시험 의뢰를 위해 판정대기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검체 채취 및 시험 라벨을 부착합니다. 이게 3번이네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라벨을 부착합니다. 이게 4번이 되고요. 다 끝났으면 보관소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5번이네요. 그래서 1, 2, 3, 4, 5 이 순서대로 돼 있는 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은 인체에서 이효된 세포 또는 조직을 배양한 후 세포와 조직을 제거하고 남은 액을 가리킨다. 맞습니다. 청정 등급은 부유입자와 미생물의 유입 및 잔류를 통제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구형의 청정도를 구분한 등급을 말하죠. 윈도우 피리어드는 감염 초기에 진균, 세균, 바이러스 및 그 항원, 항체, 유전자 등을 검출할 수 없는 기간 맞습니다. 공유자 적격성 검사는 공유자에 대해 문진, 검사 등에 의한 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공유자가 세포 배양액에 사용되는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격성이 있는지 판정하는 것을 말하죠. 공유자는 배양액에 사용되는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양액에 제공되는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검체의 채취 및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해야 되겠죠.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구간에서 지정된 구역 내에 제조 단위별로 사용 기간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자,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3년간 보관하죠. 시험용 검체 용기에는 명칭, 확인 코드, 제조번호, 검체 채취일자, 가능한 경우 검체 채취 지점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요거 기재해야 될 사항 요것도 지금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용 검체는 채취한 후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점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장재 선정 절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를 분류했죠. 그럼 공급자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자를 선정했으니까 공급자를 승인해야 되겠죠. 공급자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결정합니다. 공급 계약서 체결하고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공기 조절 4대 요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정도는요. 공기 정화기였죠. 실내 온도 열교환기였습니다. 습도는요. 가습기죠. 기류는 송풍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르게 연결된 건 몇 번이죠? 2번이네요. 자, 불만 처리 시 기록을 유지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불만 접수 일자를 쓰는 거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다른 제조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누가 불만을 제기했는지 그걸 쓰는 거 당연하죠. 그죠? 불만 접수 담당자, 누가 접수했는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불만 내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으로 볼 수 없는 거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거, 소분 혼합 되죠? 소분됩니다. 조제관리사에 소분된 거 맞습니다. 내용물의 다른 내용물 혼합 맞습니다. 글리세린과 세라마이드를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 원료와 원료 혼합이잖아요. 이거는 안 되죠. 사전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원료의 내용물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시험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건 너무 쉽네요. 약액이나 화장품을 천조각에 칠해서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붙이고 24에서 72시간 동안 방치하여 뭐 이런 얘기를 다 빼더라도 일단 붙인다. 이만큼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 뭐죠? 네, 패티 테스트. 인체 첩보 시험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를 만드는 결합 조직 세포가 뭐냐? 이런데 교원 섬유가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라겐이죠. 탄력섬유는요, 엘라스틴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만드는 세포는 섬유화 세포였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모발의 특징으로 틀린 거 골라주면 됩니다. 모피질은 친수성이라 흡수성이 우수하다. 맞죠? 베넷머리와 연모에는 모수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모발은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알칼리에 약하죠. 그래서 모발 시술에 이걸 이용하죠. 모피질은 퍼머넌트 염색 시술 시 결합이 약해져서 모발 손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하루에 120에서 200가닥 모발이 빠지면 이건 정상 모발이 아니라 이건 탈모예요. 정상적으로는 보통 50에서 100가닥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를 고르는 문제예요. 살리실릭 애시드, 네, 사용할 수 있죠. 적색 102호, 누구한테만 금지죠? 네, 어린이. 에게만 금지였습니다. 적색 103호, 이건 눈 주위에 피하면 되죠. 메탄올, 이거는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메칠이사 치아졸리논, 이거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성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씻어내는 제품의 0.0015%까지는 허용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사용 한도 제한이 있는 원료들에 관한 문제네요. 올바르게 연결된 거. 여기 정말 많이 나오는 성분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성분들은 이제는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레아 정말 많이 나오는 성분이에요. 10% 이하죠. 토코페롤, 네, 20% 이하. 이게 답이네요. 페녹시에탄올 진짜 많이 나오죠. 보존제로서 0.1% 이하여야 되고요. 톨루에는 비교적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25%. 벤질알코올 정말 얘도 많이 나오는 성분이죠. 1% 이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할 수 있는 거 뭐죠? 혼합, 소분 활동인데요. 혼합은 뭐가 가능하죠? 내용물을 더하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더하는 건 가능했어요. 원료 더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수분크림에 하이드롤라이즈드 밀 단백질을 혼합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식약 처장이 고시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글리세린을 추가 혼합해서 판매했다. 내용물의 원료 이거 가능하죠. 이건 맞습니다.
색소 침착이 심해진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시각처 고시 기능성 성분 이거 추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거 원료 사용할 수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고객에게 직접 조제해서 택배로 발송했다. 이거는 인터넷 주문은 현재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분 앰플의 잔탄건 9%. 이거 원하는 점도에 맞게 조제했다. 이것도 기본 제형의 변화를 조제 관리사가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또 대화를 보고 화장품을 어떤 것을 추천해 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객의 문제는 수분이 적고 민감도도 높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뭐, 그 쉽게 붉어져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화장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데노신 기능성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E도 사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죠. 이런 보습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르비톨, 글리세린,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들을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립스틱의 관능평가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변치, 점도, 그 다음에 경도, 분리 이런 것들은 되고요. 탁토는 이거는 스킨, 뭐 토너 이런 것들의 관능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행정처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표로 만들어서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시험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뭐 이런 것들 다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시 광고 관련 기준 1차 위반일 경우에 행정처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차 위반. 자, 외국과 기술을 제휴하지 않고 기술 제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럼 이거는 2개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면 이거는 3개월이에요. 배타성을 띈 최고 최상 등을 쓰면 이거는 2개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거 2개월. 의사, 약사,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했다. 이거를 표시하면 이거는 2개월. 광고 업무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원료 규격서의 항목 중 함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런 함량 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죠. 백분율로 표시해야 됩니다. 함량을 설정할 수 없으면 경우는 그 사유를 써야 되고요. 함량 표시가 어려우면 화학적 순물질의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정한 원료 성분은 분해물의 유효성이 아니라 뭐죠? 안전성의 정보에 따라서 그 기준치의 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혼합 소분에 필요한 도구와 기기를 바르게 연결하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매스 실린더 측량에 맞네요. 디스퍼는 혼합 교반에 사용되죠. 호모게나이저도 교반 장치였습니다. 피펫은 이것은 측량이었죠. 테시케이터는 표준품을 보관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포장재의 종류와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광택이 우수하고 부식이 잘 안 되는 게 스테인레스 스틸. 이거 맞죠?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산화납 다량 함유 굴절률이 매우 높은 거 이거는 칼리납 유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투명 광택성 유연성이 우수한 것은 저밀도죠. 저밀도 폴리에틸렌 유백색의 무광택의 수분 투과가 적으면 이거는 고밀도입니다. 이 두 개가 바뀌면 되겠네요.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하고 표면 장식이나 산화 방지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거. 맞춤 화장품은 신고죠. 나머지 두 개의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는 등록이었는데 신고였으니까 신고시 필요한 거 어떤 게 있었죠? 일단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4번 있어야 되고 시설 명세서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옳은 거 몇 번이죠? 4번이에요. 4번. 이거 뭐 등록 이러면 이거 벌써 이 말 자체로 틀립니다. 자, 책임 판매 관리자도 여기에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행정처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시설을 안 갖췄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갖춰야 될 시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설을 안 갖췄을 때 행정처분
1차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위반, 두 번째로 위반하면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의 처입니다. 그 다음에 3차면 3개월, 그 다음에 4차까지 위반하면 그때 영업소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113 영업소 폐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다른 것을 찾아주면 돼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좋지 않으면 얼마죠?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것도 3천만 원이었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할 때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이것도 3천만 원.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수입 동의를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 원이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거는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다른 법들, 다른 일반 화장품 법들을 어겼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것들은 언제나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 질문, 수거 역할 대행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번은 아니죠. 해당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촉된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무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총리령이죠. 총리령. 화장품 안전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장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게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게 아니라 지방식품의약처장이 하죠.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화장품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을 대신하여 행정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또 영어 문제가 나왔네요.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고유 식별 정보란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식별 정보 맞죠? 정보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집합물을 정보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감정보란 신념, 사상,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등에 관한 정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말하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정보 취급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용어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위해성과 관련된 용어네요. 위해성 평가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와 있을 경우 위해 정도를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뭐죠?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독성이란 맞죠? 위해 요소란 이것도 맞습니다. 위해성이란 이것도 맞고요. 노출평가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다음 중 원료의 특성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미네랄 오일, 파라핀, 아이소알케인, 그 다음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그 다음에 스ኳ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실록세인 이거 대표적인 실리콘 오일이죠. 나머지는 다 탄화수소고 4번만 실리콘 오일이 되겠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 중 투명층에 관한 설명입니다. 2에서 3층의 무핵세포층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분포하는 게 투명층이었죠. 반유동성 물질이 수분 침투를 반응하는데 그 반유동성 물질의 이름이 뭐였죠? 엘라이딘이었습니다. 엘라이딘이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으로 포장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숫자를 잘 써보도록 합시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포장 공간의 비율입니다. 자, 얼마죠? 15% 이하여야 되고요. 향수를 제외한 그 외의 화장품용의 포장 공간 비율은 네, 10%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최대 2차 포장까지 가능했죠. 그래서 10, 15,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자격의 취소, 인증의 취소, 인증기간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 전반에 관한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 금지 또는 업무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뭘 행해야 되냐? 청문을 행해야 됩니다. 청문의 용어의 사실, 용어의 정의를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뭐라고 그러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용어들의 정의와 정확한 용어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떤 제품의 주의사항을 지금 써놨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온도가 40도씨 이상 되는 곳에서 보관하지 말 것. 일단 이런 키워드 좀 이제 여기서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나왔네요.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사용 후 잔여 가스가 없도록 버리면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자, 이렇게 키워드들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죠? 이게 일단 뭐 분사, 고온 이런 게 나오니까 분사가 나왔으니까 에어로졸 제품이겠죠? 근데 가스가 나오니까 고압 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진짜 꼼꼼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4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라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뭐의 함량은 의무적으로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될까요? 뭘까요?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많이 틀리시거든요. 보존제예요. 보존제. 이렇게 빈칸 채우기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지만 또 순간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맞은 안정성 시험법을 쓰는 문제인데요. UV 램프를 조사해서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을 평가하는 거. UV 램프 이렇게 나오면 일단 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 이거는 광독성 시험입니다. 광 감작성하고 시험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죠? 어떤 차이가 있죠? 광 감작성은 이거는 알레르기.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보통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시험 테스트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 차이점을 구분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피부의 구조 중에서 또 빈칸에 알맞은 걸 찾아볼게요. 표피에서 가장 두껍다. 여기서 벌써 답 찾으신 분들 계시죠? 림프에 길러서 림프 순환으로서 영양 공급 및 노폐물을 이루어지고 랑게란 수세포가 존재한다. 이게 나오면 유극증.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읽어서 여기서까지 이 정도에서 답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랑게란스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랑게란스 나오면 이거는 유국층이다. 네, 모발 주기에 관련된 문제네요. 모발의 탈락이 시작되며 모낭과 모유 뒤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 휴직이었죠. 자,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모발의 주기 뭐였죠? 성장기, 그 다음에 퇴행기 또는 퇴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이 탈락하는 휴지기. 이 순서대로 반복돼서 모발의 주기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탈락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바로 휴지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빈칸을 채워볼까요? 화장품의 품질을 인간의 오감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서 평가하는 방법. 이거 너무 쉽죠? 관능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뭘 해야 되고 이걸 누가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네, 실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표현은 실증이고요. 이걸 누가 해야 되나요? 식약처장이 해야 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표시 광고와 관련돼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원료 및 내용물을 불용 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먼저 입고된 순서대로 사용하는 방식, 선입, 선출이었죠. 자외선 차단제 전 성분이 써져 있고요. 자외선 차단에 효능 있는 원료명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사용한다고 쓰면 됩니다. 뭐가 보이죠? 옥토크릴렌이 보이네요. 옥토크릴렌 쓰시고 이걸 그대로 쓰시고 이거의 사용한도는 10%였죠. 옥토크릴렌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옥사이드, 타이타늄 디옥사이드가 대표적 성분이며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자외선을 반사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물리적 차단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함량,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둘 다 25%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25%, 디귿도 25%.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해도 되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쓰셔도 됩니다. 화장품 용기에 대한 설명을 읽고 어떤 종류의 용기인지를 쓰는 거예요. 병의 입구와 외경이 몸체 외경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병하고 여기 뚜껑하고 이게 비슷한 거죠. 대표적으로 핸드크림, 영양크림 등에 사용돼요. 이런 용기를 광구 용기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스파츌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영양크림 용기 그런 것들을 광구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정기 복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안전성 정기 복구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데 1개월 이내니까 반기 종료 후 1개월이니까 1월 말하고 7월 말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11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가리키는 보존제가 뭔지 이걸 쓰는 문제네요. 사용 후 씻어낸 제품에 0.02% 한도로 사용한다. 이걸로는 답을 찾기 어렵죠. 데오도란트 배합에 사용할 경우 0.0075 한도로 사용하고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한도로 사용을 허용한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도 대답을 찾을 수 있으시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 에어로졸 제품, 보디로션, 크림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답이 다 나오시죠. IPBC 나오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굉장히 성분이 길잖아요. 아이오도 프로피닐 뷰카바메이트 이거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중간에 글씨 하나 틀려가지고 오답을 내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IPBC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주의사항을 읽어보면서 어떤 제품인지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에 대한 피부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일부의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 확인하고 고농도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뭐죠?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함유 제품입니다.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 외우셨죠? 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이게 아하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지금 답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죠. 소비자나 전문가가 오감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사용감, 질감, 향, 색상 등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 했죠? 관능 평가라고 했어요.
크림의 관능 평가는 변치, 분리, 점도, 증발이었습니다. 네,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고객하고 상담할 때 주의의 사항, 고시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고객은 보존제가 뭐가 사용됐냐, 뭐가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용된 보존제와 관련된 내용들 고객에게 설명해야 되겠죠. 여기 사용된 보존제 성분 뭐가 있죠? 벤질알코올이 있네요. 벤질알코올이 0.1%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는 벤질 알코올입니다. 해당 화장품법에 보존제로 사용될 경우에 1%였죠. 1% 이하로 사용 가능하죠. 두발 염색육 제품류에는 10%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성분이 사용 한도 내에 사용됐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질알코올 1.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0문제 푸는 게 쉽지 않죠.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 100문제를 푸는 동안 정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지금 이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막상 시험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려서 훨씬 다른 분들보다 유리하게 시험 문제를 풀고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와 같이 나머지 문제들도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